보호 계전 방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전 방식에서 계전이 무슨 뜻이냐?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이어달리기, 계주 이런 거 했었죠. 계주. 그래서 릴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기에서 계전기라고 해요. 계전기. 즉 계전기란 건 뭐냐? 릴레이, 잇는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고장난 신호, 고장난 전기 신호, 이상 신호를 이어준다, 연결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호 계전 방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력을 송전하다 보면은 큰 전압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전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영상 전압이나 영상 전류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감지를 하죠.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차단기에 보내줘. 신호를 보내주면은 차단기가 어떻게? 고장이 났구나 해서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계전기라고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전체적인 보호 계전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 전압이나 이상 전류 혹은 영상 전압이나 영상 전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출하는 게 있습니다. 검출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측정하는 것이 뭐냐면 센서, 그 다음에 PT, 그 다음에 CT인데, PT는 전압을 검출하는 것이고 CT는 전류를 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측정을 해서 보호계전기로 가면, 보호계전기가 이 받은 신호를 가지고 이것이 과전압이다, 혹은 과전류다, 혹은 영상전압이다, 영상전류를 측정하는, 우리가 검출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차단기로 보내주는데, 교재에 있는 그림이 그런 거예요. 보호계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체 전력 계통에서 센서나 PT, 포텐셜 트랜스포머, CT, 커런트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은 전기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기기 과목에서 변압기 파트에서 좀 더 깊이 다루게 됩니다. 혹은 다음 장에서도 CT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보호 계전기에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호 계전기가 계통의 이상을 검출할 수가 있고요.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차단기를 통해서 회로 전체를 차단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호 계전기의 사용 목적은 뭐냐? 사용 목적은 일단 고장의 종류, 말씀드렸지만 지락 고장인지 단락 고장인지 혹은 단선 고장인지, 이런 고장의 종류, 고장 전류와 전압, 과전압인지 영상전압인지 과전류인지 영상전류인지 단락전류인지, 이런 전류 전압의 종류들, 그 다음에 고장점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검출해서 고장 구간을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 빨리 선택 차단하는 지령을 내리는 등 계통 보호를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 보호 계전기의 사용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앞에서 했지만 계전기를 릴레이 R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OCR, 오버커런트 릴레이, 과전류 계전기, OVR, 오버 볼테지 릴레이, 과전압 계전기. 즉 과전류가 발생하면 그것을 검출해서 차단기에 신호를 보내주는 것, 과전압이 발생하면 그것을 검출해서 차단기에 신호를 보내주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 계전기의 구비 조건, 당연히 보호 계전기라고 하면은 확실히 동작하고, 선택성, 그 다음에 신속성,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해보면은 고장의 정도 및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것, 고장의 정도 및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동작이 예민하고 오동작이 없을 것, 소비 전력이 적고 경제적이고 적당한 후비 보호 능력이 있을 것.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이니까요, 읽어보고 보기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 그럴싸한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뭐 소비 전력이 적고 경제적일 것이 아니고 소비 전력이 많고 뭐 비쌀 것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해서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아 그렇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적당한 후비 보호 능력이 있을 것은 우리 다음에 나오는데 볼게요. 보호 개전 방식의 구성이 있습니다. 보호 개전 방식의 구성으로는 주보호 개전 방식과 후비 보호 개전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고장 났는데 여기에 개전기가 있고 여기에 뭐 개전기, 뭐 차단기 등이 있다고 했을 때 돼요? 이 지점이 고장이 났다라고 했을 때 얘가 바로 차단을 하면은 여기가 고장 났으니까 여기에서 차단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주보호라고 합니다. 주보호. 그런데 이 고장난 것을 주보가 놓쳐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보가 동작을 못하거나 혹은 뭐 고장이 났거나 얘가 놓쳐버렸을 때 이 다음에서 보호를 하는 것을 우리가 후비보호라고 그래요. 후비보호. 어렵지 않죠? 주보와 후비보호는 주보는 고장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차단해버리는 것. 후비보호는 뭐냐? 주보가 놓쳤을 때 그 다음에서 차단하는 겁니다. 볼게요. 주보호 개전 방식이란 사고 제거를 위해 최소 범위의 정전으로 끝나게끔 하는 차단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고, 후비보호는 주보호 개전기로 보호할 수 없을 경우, 얘가 보호할 수 없을 경우 이것을 백업함과 동시에 사고 파급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으로 주보호 개전기와 병설됨 함께 설치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보호 개전기가 보호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과전류입니다. 과전류가 흘렀어요. 그런데 90A의 과전류가 흘렀다라고 했을 때 주보호 개전기가 100A를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주보호 개전기가 100A가 흐르면 차단을 시켜라 라고 했는데 90A니까 차단을 못 하겠죠. 근데 후비보호가 80A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주보호 개전기의 100A는 검출을 못했는데 후비보호 개전기가 80A를 설정했기 때문에 90A 과전류를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주보호 개전기에 결함이 있어서 뭐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함이 있어서 정상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구간의 사고, 차단기, 사고 등 부보호 개전기로 보호할 수 없는 장소의 사고를 방지한다. 개념은 뭐 너무 깊이 있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깊이 있게 나오진 않고. 그래서 요런 것, 요 그림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지점과 가까운 데서 차단하는 것이 주보호, 그것을 놓쳤을 때 차단하는 것이 후비보호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보호개전기의 종류입니다. 보호개전기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동작 기구상의 종류, 동작 원리입니다. 동작 원리가 뭐 유도력을 이용한 것이냐, 전자력을 이용한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고장이 발생하면은 한참 있다가 동작하느냐, 바로 동작하느냐, 전류값에 따라서 동작하느냐.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뭐 송전선에서 고장이냐, 모선에서의 고장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뭐 이해도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제가 수업 자체를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이 부분만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 위주로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동작 기구상의 종류입니다. 동작 기구상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릴레이는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해서 힘이 발생해요. 그 힘에 의해서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러한 동작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유도형 계기는 원리가 말 그대로 유도 현상에 의해서, 즉 유도작용 뭐요?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혹은 전기 기기 과목에서 나오는데 전자유도 원리, 전자유도작용에 의해서 회전하는 겁니다. 유도기의 원리가 이거죠. 유도형 계기입니다. 유도작용에 의해서 원판에 생기는 토크를 사용해서 접점을 개폐하는 구조. 송전계통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유도형 계전기고요. 그 다음에 전류력계형, 말 그대로 전류력, 전류에 의한 힘입니다. 에 의해서 동작한다고 하는데 고정코일과 가동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이 사이에 작용하는 토크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고정코일, 가동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토크 발생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 전류력계형이고요. 그 다음에 가동철심형 계전기와 가동코일형 계전기는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 공부가 참 절실하죠. 절실합니다. 우리가 철편형은 시력값을 나타냅니다. 시력값. 그 다음에 코일형은 평균값을 나타내요. 평균값. 그래서 요것 정도는 실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동철심형은 절실이라 그랬는데 철실입니다. 시력값을 나타내고요. 코일형은 평균값 나타냅니다. 가동철심형 전류코일의 전자력만으로 철심을 운동하고 보조계전기로 보통 사용하고요. 시력값을 나타내고요. 가동코일형은 주로 직류계전기로 사용됩니다. 직류계전기니까 직류는 평균값, 시력값, 최대값 똑같죠? 이때 지시하는 값은 평균값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작 원리에 의한 구분이었고,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 동작 시간에 의한 종류입니다. 동작 시간. 그래서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꼭 나오니까요.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실기로 넘어가 주시면 도움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보세요. 시간에 의한 분류인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라면 순한시, 두 번째 정한시, 세 번째 반한시, 네 번째가 반한시, 정한시. 이렇게 됩니다. 시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시험에 자주 나오고 꼭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순환시는 예를 들어서 고장 나자 마자 동작한다. 전류가 어떻든 간에 고장이 됐다 그러면 바로 동작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겠죠. 고장 나면 바로 동작하는 거. 네, 이것이 순환시입니다. 정한시는 뭐냐면 고장 후 T초 동작. 그러니까 양반이에요. 양반. 고장이 나도 내가 5초 뒤에 동작하라고 설정해 놨다고 하면 뭐 고장이 아무리 큰 전류가 흘러도 설정한 시간 뒤에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한시는 있죠. 반대로 동작하는 거야. 반대로. 여기서 반대가 뭐냐면 시간과 전류가 반대로 동작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보세요. 고장 전류가 10A다. 고장 전류가 10A일 때 뭐 5초 만에 동작했다. 그러면 고장 전류가 20A다. 그럼 더 크고 위험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초보다 더 빨리 동작할까요? 더 늦게 동작해야 될까요? 고장 전류가 크면은 시간은 더 빨리 동작해야 되겠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반한시는 뭐냐면 전류가 크면은 시간이 늦고요. 반대로 전류가 작으면 시간이 천천히 동작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한시, 정한시는 반한시성 플러스 정한시예요. 즉 일정 값까지는 반한시로 동작해요. 전류와 시간
이러한 관계로 동작하는데 그것을 넘으면 정한시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대치면 돼요. 보세요. 순환시는 어렵지 않죠. 순환시는 고장 나자마자 동작하는 것이고 정한시는 고장모에 T초대에 동작하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5A도 고장절 5A도 5초 10A도 5초 시간이 똑같다는 겁니다. 반환시는 다시 어떻게 10A 고장전류가 만약 10A다 5초 20A면 뭐 3초 이런 식으로 고장전류가 크면은 더 짧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환시 정환시는 어떻게 되느냐 10A면 5초 20A면 3초 그 다음에 30A에서 30A 넘는 것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뭐 2초 모두 정해진 시간을 동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어렵지 않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보세요. 1번은 순환시예요. 순환시는 지금 여기서 전류고 시간이고 바뀌었죠. 이게 전류입니다. 이게 시간이에요. 고장 전류가 어떻든 간에 동작 시간은 똑같다. 이것이 우리가 1번이에요. 1번. 그럼 2번은 어떻게? 한참 뒤에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한참 뒤에 이것이 우리가 2번입니다. 2번.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되냐? 반비례한다 그랬죠. 고장 전류가 작으면 시간이 늦게 동작하고 고장 전류가 크면 시간이 빨리 동작해요. 어떻게? 3번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3번이고요. 4번은 뭐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것이 4번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림과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교재를 한번 봅니다. 순환식 계전기는 고속도 계전기입니다. 고장 검출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 즉시 동작한다. 고장 나는 순간 동작한다. 순환식. 정환식 계전기는 고장 검출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한다 해서 정해진 시간 해서 정해진 시간 뒤에 동작한다라고 해서 정한시 정해진 시간 이렇게. 반환시는 고장 전류가 크면 동작 전류가 짧고 고장 전류가 작으면 동작 시간이 길어져 동작하는 계전기고요. 반환시 정환시성은 반환시 더하기 정환시의 특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의한 분류인데 목적에서 우리가 목적은 크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장은 지락, 단락, 단선인데 보통 단선은 무시하고 지락과 단락으로 구분했을 때 목적이 뭐 지락 보호입니다. 지락 보호. 그 지락 보호는 굉장히 좀 수월합니다. 보세요. 지락이 뭐요? 땅이죠. 땅은 영어로 우리가 뭐 지구를 영어로 earth 뭐 접지. 그다음에 그라운드 땅이죠. 땅. 그래서 지락 보호용 계전기는 계전기 명칭에 접지나 지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했었지만 지락 사고 시 흐르는 전류, 영상 전류 있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에는 뭐 영상 검출하는 것은 영상 변류기 혹은 영상 변압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락 보호에는 접지, 지락, 영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과전류 지락 계전기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OCR이라고 해서 오버커런트 릴레이 뭘까요? 과전류 계전기죠. 과전류 계전기가 과전류 OCR입니다. 그런데 지락 과전류 계전기는 혹은 과전류 지락 계전기는 뭐 OCGR입니다. 지락 과전류 계전기 접지가 들어갔죠. 지락 그라운드에 지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지락 과전류 계전기, 또 어떤 때는 과전류 지락 계전기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외국의 말들이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지락 과전류 계전기 혹은 과전류 지락 계전기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기에서 어차피 과전류 지락이나 지락 과전류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과전류 지락 계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상 4선식 직접 접지 방식에서요. 직접 접지 방식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하면 지락 전류가 흐르죠. 큰 지락 전류가 흐릅니다. 그 지락 전류를 검출해서 차단기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지락 과전류 계전기가 됩니다. 과전류 지락 계전기고요. 그래서 일반적 과전류 계전기 동작 전류를 특별히 작게 한 것인데 뭐 크게 의미는 없고, 뭐 중요한 것은 뭐 지락 사고 시 그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로 신호를 보내주면 차단기에서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향 지락 계전기는 방향이 뭐냐면 여기 자주 나오는데 방향이 다이렉셔널입니다. 다이렉셔널 해서 방향, 그리고 지락 계전기, 방향 지락 계전기. 그다음에 선택이 뭐예요? 선택이 셀렉션이죠. 셀렉션. 우리가 뭐 선택하는 스위치, 셀렉터 스위치, 셀렉션입니다. 그래서 SGR, 선택 지락 계전기인데요.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뭐 3상 4선식에서 보통 뭐 직접 접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DGR 같은 경우는 3선식이고 얘는 저항 접지에서 보통 사용이 됩니다. 얘는 3상 3선식이고 완전 델타 자선 있죠. 비접지에서 보통 사용이 돼요. 그리고 DGR과 SGR은 보세요. 앞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3상 3선 4선식에서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가 크죠. 지락 전류가 크기 때문에 OCGR 자체로서 우리가 뭐 지락 사고를 검출할 수가 있는데, 3상 3선식에서 저항 접지나 비접지 같은 경우는 지락 전류가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락 전류를 따로 검출하는 ZCT라고 해서 영상 변류기예요. 이 영상 변류기를 통해서 지락 전류를 검출해서 그 지락 전류를 DGR이나 SGR로 보내서 차단기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DGR이나 SGR 같은 경우는 방향 지락 계전기나 선택 지락 계전기는 영상 변류기 ZCT와 함께 사용됩니다. 얘들은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지락 사고 검출, 방향 지락 과전류 지락 계전기 OCGR, 그다음에 방향 지락 계전기 DGR, 선택 지락 계전기 SGR입니다. 보통 우리가 계전기 이렇게 써요. DG 이렇게 쓰고요. 이 네모칸이 의미하는 것이 계전기입니다. 계전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DGR이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락 보호 목적의 계전기였고, 그 다음에 단락 보호입니다. 단락 보호. 단락 보호는 지락 보호는 우리가 G였죠. 그라운드의 G, 뭐 얼스, 영상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단락 보호는 우리가 영어로 뭐예요? 단락이 쇼트죠, 쇼트. 그래서 S가 들어갑니다. S고요. 그 다음에 단락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서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가 일반 전류보다 굉장히 커지죠. 맞죠? 단락이 발생했으니까 단락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는 보통 흐르는 전류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르면 과전류가 흐른다는 의미예요. 단락이 되면 과전류가 흐른다. 이렇게요.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단락 보호 목적의 계전기는 일단 과전류 계전기, 단락이 발생했으니까 OC, 과전류 계전기.
전류가 일정값 이상으로 흐를 때 동작하는 계전기고, 부적전압 계전기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 부하가 있을 때 얼마의 전압이 걸렸다고 했을 때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은 전압이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큰 단락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전압 강화가 커지겠죠. 보낸 전압에 대해서 전압 강화가 커지면 단락 전류 커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은 작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VR은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부족 전압 계전기입니다. 부족 전압 계전기. 그래서 전압이 일정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현장에서도 많이 씁니다. UVR. 네. 그 다음에 단락 방향 계전기. 단락은 쇼트, 방향은 다이렉션에서 DS입니다. DS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락 방향 계전기는 단락이고요. 방향성을 띱니다. 즉 어느 일정 방향으로 일정값 이상의 단락 전류가 흘렸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선택 단락 계전기. 단락은 S고요. 선택은 셀렉션이라고 해서 SS입니다. 선택 단락 계전기는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2회선 이상일 때 단락 고장이 발생한 회선을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2회선 이상일 때가 중요한 겁니다. 선택 단락 계전기는 병행 2회선 통전선로에서 한쪽에 1회선 단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회선의 선택 차단입니다. 거리 계전기는 Z인데요. 거리 계전기는 우리가 보세요. 저항만 봤을 때 R은 로 A분의 L이에요. 즉 R이 거리에 비례하는 겁니다. R에 의해서 임피던스가 결정되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 의해서 거리 계전기를 임피던스 계전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이죠. 이러한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갖고 임피던스를 구하고 임피던스를 통해서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계전기가 설치된 위치로부터 고장점까지의 전기적 거리에 비례한 한시에서 동작한다고 하는데,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통해서 임피던스를 통해서 거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 거리 계전기. 거리 뭐예요? 거리는 임피던스 Z고요. 방향은 다이렉셔널 해서 DZ가 됩니다. 방향 거리 계전기. 즉 거리 계전기에 방향성까지 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임피던스형이니까 동작 원리가 임피던스형, 그 다음에 임피던스에는 리액턴스가 포함되죠. 리액턴스형. 그 다음에 임피던스의 역수는 어드미턴스죠. 어드미턴스의 단위는 모우입니다. 맞죠? 모우형. 그 다음에 옴형. 임피던스 단위 옴형, 오프셋 모우형. 이렇게 방향거리 계전기의 원리까지, 동작 원리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학보호, 단락보호였고요. 그 다음에 기타 목적의 계전기인데, 기타 목적,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 임피던스 등을 제외하고 주파수, 그 다음에 위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계전기 F입니다. F가 영어로 뭐요? F가 주파수죠. 주파수가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에서 F예요. 계통의 주파수가 허용폭 이상으로 변동했을 때 동작하는 것. 탈조 계전기는 우리가 동기기에서 이탈을 하는데, 동기기에서 우리가 탈조, 난조 이런 말 나옵니다. 전기기기 과목에서요. 그래서 송전계통에서 발생한 고장 때문에 일부 계통의 위상각이 커져서 동기를 벗어나려고 할 경우 검출하는 것이 탈조 계전기입니다. 결상 계전기. 우리 결석이 뭐예요? 결석은 학교 안 가는 것을 결석이라 그러죠. 결상이라는 것은 상이 하나 혹은 두 개가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RST가 있죠. RST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모터로 갔는데, 모터 연결되는데, 이게 만약에 한 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선이 끊어지면 RST 세상에서 모두 전류가 흘러 모터를 구동하다가 한 선이 끊어지면 얘가 뭐예요? 단상이 되죠. 단상이 된다고 해서 바로 멈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상이 되고 나면은 단상 운전이 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결상계전기입니다. 즉 한 선의 전원이 공급이 끊어졌을 때, 이럴 때 동작하는 것. 그래서 결상계전기도 자주 나옵니다. 단상 운전에 의한 소손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 네. 그 다음에 보호계전 방식의 적용입니다. 보호계전 방식을 적용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 보호계전 방식을 송전선에 적용하느냐, 혹은 모선에 적용하느냐, 발전기에 적용하느냐, 변압기에 적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송전선로의 보호계전 방식입니다. 송전선로의 보호계전 방식은 어떤 방식을 적용하느냐. 송전선로는 특징 자체가 길이가 굉장히 길고요. 송전선로 장거리 같은 경우는 수백 킬로입니다. 그래서 고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선로의 길이가 길고 넓은 지역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낙뢰 등 자연의 위험을 받기 쉽고, 부하 변동 및 발전력 변동, 개통 접속 변동 등 그 운전 상태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원리냐, 가장 기본적으로 전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차동, 그 다음에 전류의 위상을 또 비교합니다. 전류의 크기, 전류의 위상, 그래서 위상 비교 방식. 그 다음에 방향과 거리.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크기, 위상, 방향, 거리를 비교해서 검출하는 겁니다. 전류 차동 원리를 이용한 방식. 전류 차동 원리라는 것은 전류의 크기, 차에 의해서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류 위상 비교 방식. 입력과 출력의 위상이 비교해서 고장이 나면은 위상차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고장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위상차가 없을 겁니다. 방향 비교 방식과 거리 측정 방식 등이 있다. 그 다음에 방사상 선로의 단락 보호 방식. 크게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드시면 돼요. 방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면 가지 모양처럼 된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전원이 한 군데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전원이 두 군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원이요. 전원. 그래서 방사상에서 전원이 한 군데 있을 때 보호하는 방식은 표시선 계전 방식입니다. 방일표. 그래서 전원이 한 단에만 있는 경우, 여기 없고 여기만 있을 경우는 표시선 계전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 표시선 계전 방식이 뭐냐면, 이 표시선은 우리가 빨런 라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빨런 램프, 현장 가면 빨런 램프 하는데, 이것이 표시하는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시등. 만약에 노란색 램프다, 이것은 고장 신호를 얘기합니다. 흰색 램프다, 전원 표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표시를 하는 램프가 아니고 선을 표시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구간 안에 고장이 났다 안 났다를 검출하고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력선 제외하고 이러한 통신선을 따로 두는 겁니다. 이 통신선은 뭐냐면, 이 구간 안에 고장이 난 신호를 주고받는 거, 이 고장이 난 신호를 검출해서 통보해주고 연결해주고,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빨런 라인입니다. 표시선. 그래서 표시선 계전 방식은 뭐냐,
보호해야 할 송전선로의 선택 차단 구간, 이 구간을 선택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기가 이 구간을 차단할 수가 있다. 이 구간만 선택 차단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구간 양단 간에 따로 표시선을 설치해서 발전기 주파에 신호 전류를 흘리게 한 거 60Hz 있죠. 60Hz 발전기 주파 신호 전류를 흘리게 한 것이고, 표시선 개조 방식으로는 방향을 비교하거나 혹은 전압 반향이라는 것은 역으로 신호를 준다 이런 의미예요. 전압 반향 방식과 전류 순환 방식이 있습니다. 표시선 개전 방식의 세 가지, 방향 비교, 전압 반향, 전류 순환이 있고요. 송전선 보호 범위 내 모든 사고에 대해 위치와 관계없이 고속 차단 가능한데, 교재에 있는 그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력선과 별도로 표시선을 설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방사상 선로에서 전원이 한 군데 있는 것 했는데 전원이 두 군데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방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 방위의 방단과, 시험에 잘 나와요. 방사상 선로에서 전원이 두 군데 이상 있을 때는 방향 단락 계전기와 과전류 계전기를 조합해서 씁니다. 방위 방단과.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선로에서 전원이 한 군데 있는 경우는 표시선 계전 방식. 그 다음에 방사선 선로에서 전원이 두 군데 이상 있는 경우는 방향 단락 계전기와 과전류 계전기를 조합해서 사용한다 해서 방단과입니다. 방단과. 그 다음에 환상선로가 있어요. 환상선로. 얘는 뭐냐? 이렇게 환상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원이 이렇게 한 곳에서 투입될 수도 있고 전원이 두 군데에서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세요. 여기에서는 방단. 여기도 우리 방위 방단과 했죠. 방위 방단과에서 방향 단락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환상선로에서 전원이 한 군데 있을 때도 방단. 그러면 환상선로에서 전원이 두 군데 있다. 두 군데 있다 뭐예요? 뭐라 돼 있어? 방거죠, 방거. 방단, 방거. 이렇게 됩니다. 방향 거리 계전 방식입니다. 요거 좀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많이 헷갈려 하세요. 방일표 어렵지 않죠? 방일표고요. 방위 방단과 그 다음에 환일 방단, 환위 방거. 오케이?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깊이 있게 하지 않고 암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매번 헷갈려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선 보호 계전 방식입니다. 모선은 우리가 버스선 혹은 메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발전기와 연결된 이것을 우리가 발전기 모선, 변압기와 연결된 이것을 우리가 변압기 모선이라고 합니다. 메인 라인에서 얘를 버스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모선은 실제로 앞에서 했던 송전선로에 비해서는 구간이 매우 짧고요. 안정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가능성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래서 모선 보호 계전 방식은 보호해야 할 범위가 좁고, 내해라든지 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절연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율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송전선로 보호 방식이 뭐가 있었어요? 전류 차동, 그 다음에 위상 비교, 그 다음에 거리와 방향이 있었죠. 모선 보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류 위상 있죠. 위상 비교 대신에 전압 차동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압 차동 계전 방식, 모선 보호는 전압 차동 계전 방식, 전류 차동 계전 방식과 위상 비교, 방향 비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모선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의 보호 개전 방식입니다. 발전기. 예, 발전기는 일단 우리가 발전기하고 변압기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동 방식입니다. 전류 차동, 즉 전류에 차가 있으면은 동작하는 방식을 전류 차동 방식이라고 하는데 발전기와 변압기의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로 차동 개전기 방식이 있고요. 외부 고장에 대한 보호로는 반환시 과전류 개전기, 반환시 앞에 썼죠? 동작 전류가 고장 전류가 크면 빨리 동작하고 적으면 천천히 동작하는 그런 반환시 과전류 개전기를 외부 고장에 대한 보호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변압기 보호 개전 방식은 전기 기기 시간에 변압기 파트를 좀 깊이 다루기 때문에 이 변압기 부분은 전기 기기 시간에 했던 내용은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전력공학에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외워 주시고요. 좀 더 궁금한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간 내용은 전기기기 과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변압기 보호 방식으로는 전기적인 보호는 차동 개전기, 비율 차동 개전기가 있고요. 이것은 차동 개전기는 단순하게 전류의 차, 1차에 들어가는 전류와 2차에 들어가는 전류의 차를 가지고 비교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개전기는 그 전류 차동 개전기가 오차 등에 의해서 오동작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차동 개전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비율 차동 개전기가 사용되는데 비율 차동 개전기 말 그대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값보다 30% 정도 더 많이 차이가 나면 동작하는 것. 이것이 차동 개전기에 비해서 오차율을 많이 줄인 것이고 요즘은 보통 비율 차동 개전기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보호 방식인데 기계적인 보호 방식은 부흐홀츠 개전기라고 부흐홀츠는 우리가 독일에 가면은 부흐홀츠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 이름을 딴 것이 이 부흐홀츠 개전기예요. 독일의 도시 이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 개전기 압력을 검출해서 동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동 개전기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필기에서도 그렇고 실기에서도 그렇고 전기 기기 과목에서 그렇고 많이 다루게 됩니다. 차동 개전기는 교재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요. 1차에 들어가는 전류와 2차에 나오는 전류가 지금 교재에 보시면 5A 서로 지금 같은 전류가 흐르면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동작 코일입니다. 동작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고장이 나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변압기 내부에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1차, 2차 흐른 전류가 차이가 발생해요.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동작 코일이 동작을 해서 차단기로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개전기는 차동 개전기에 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차동 개전기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비율 차동 개전기는 여기에 이것이 우리가 억제 코일이고요. 이 부분이 동작 코일입니다. 그래서 1차와 2차에 들어오는 전류의 차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흐르게 되면 동작하는 것이 비율 차동 개전기고요. 부흐홀츠 개전기는 독일의 지방 이름을 했는데 변압기 내부 고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장이 발생하면은 전기는 대부분이 열이 발생합니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죠. 고장이 발생하면 문제가 나면은 열이 발생. 사람도 아프면 열 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변압기 내부에 기름이 들어가 있죠. 절연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절연유에서 유전기가 발생해요. 유전기. 그 유전기를 부흐홀츠 개전기가 검출한다는 겁니다. 기계적인 우리가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내부 고장으로 인한 전연유의 온도 상승 시 발생하는 유전기를 검출해서 경보 및 차단을 하기 위한 개전기가 이 부흐홀츠 개전기고요. 이 부분도 전기 기기 시간에 좀 더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3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 장도 그렇고요. 다음 장도 그렇고 이해나 계산 공식을 외우는 거 이런 거보다는
암기 위주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너무 깊이 있게 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시간을 뺏기고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정규반을 이론을 한 번 정도 2번 보시고요. 이 부분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다 빠산 에듀